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 아웃풋 레이어 쪽에 있는 뉴런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웨이트들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 백프랍에 의한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 이 다음 내용은 히든 레이어에 있는 즉 입력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래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 조금 더 한 레벨 더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웃풋 레이어 쪽에 백프롭 설명할 때 이 직전 섹션에서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센시티비티라는 거 그리고 델타 에러라는 것을 유사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제 여기 히든 뉴런, J번째 히든 뉴런에 대한 내용이 되고 SJ라고 하는 부분, 이게 순방향으로는 이제 시그널을 저장하는 그래서 웨이티드 썸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면 J번째 뉴런의 출력값 ZJ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일단 이 로컬 그레디언트 또는 델타 에러라고 부르는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전해져 올 텐데 이 에러가 결국은 이 SJ라는 부분을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잴 수 있는 여기서 측정되는 에러 값을 우리는 델타 J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러가 이제 쭉 퍼져나가게 되고 특히 이제 WJI 부분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 얼마나 에러가 이 WJI 변화량에 따라서 변하게 되느냐 즉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내용을 우리는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전 섹션에서 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이 정의 부분은 그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센시티비티 팩터라고 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에러의 변화량인데 뭐에 대한 변화량이냐 하면 WJI의 변화량. 그러니까 결국 에러를 줄이려면 WJI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하고도 다 있겠죠 당연히. WJI를 살짝 변화시켰을 때 에러라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델타 에러 마찬가지로 순방향으로 SJ겠죠 이번에는 그죠? 여기 있는 SJ의 순방향으로 그 값이 지나간다면 역방향으로 지나가는 값이 델타 J가 될 것이고 이 델타 J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에러 그죠? 에러 값을 뭐에 대한 변화량을 보냐 하면 SJ에 대한 변화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아웃풋 레이어 쪽에 백프롭 이퀘이션하고 노테이션만 J, 뭐 K 이런 것만 조금 다르고 대부분 이제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든 레이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아웃풋 레이어 쪽에서는 명확한 교정 시그널이 있었어요. 즉 이 HK라는 거 이게 K번째 아웃풋 뉴런이잖아요. 얘를 교정하려면 YK라고 하는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에러 EK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안쪽으로 에러 값을 백프롭 시켜서 WKJ라고 하는 이 아웃풋 레이어 쪽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ZJ라고 하는 이 J번째 히든 뉴런 그리고 그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WJI라고 하는 즉 I번째 입력과 J번째 히든 사이에 있는 이 WJI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게 우리의 관심사이고 명확한 explicit한 에러라는 것이 있지 않죠. 즉 레이블이라는 게 ZJ에 대한 레이블은 없어요. HK에 대한 레이블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HK에 대한 레이블은 YK라고 있는데 이 ZJ에 대한 레이블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백프롭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게 WJI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그레디언트 값을 알아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JI는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 하면 JI의 네거티브 에타에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난 우리 아웃풋 레이어 쪽에 백프롭 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팩터로 매개 변수 SJ를 이용해서 우리는 나누어 곱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J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정의됨을 방금 설명했고 역시 ZJ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써서 두 개의 팩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에러 보죠. 델타 에러는 이제 여기에
J번째 아웃풋 히든 뉴런, 그죠? J번째 히든 뉴런 ZJ라고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지나가는, 그죠? 그 에러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여러 개의 뉴런들로부터 에러가 전파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에 J번째 히든 뉴런인 ZJ가 있고요. 얘가 사실은 많은 수의 뉴런,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프랍 측면으로 보면 에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세 종류의 1, 2, 3이라고 하는 previous layer에 있는 그런 뉴런들을 그려놨는데 1번에서의 에러, 2번에서의 에러, 3번에서의 에러 각각 뭐 델타 1, 델타 2, 델타 3라고 하면 이때 여기 지나가는 에러는 델타 1 더하기 델타 2 더하기 델타 3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히든 레이어에 결부되어 있는 웨이트인 WJI를 업데이트할 때 아웃풋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방금 전 섹션에서 봤던 그것과 가장 다른 점이 즉 이렇게 전 단계에 있는 에러 값들이 다 더해져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델타 J의 정의는 에러를 미분을 하는데 SJ라고 하는 J번째 뉴런의 시그널에 대해서 미분을 취한 것, 이것을 델타 J라고 우리는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ZJ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전에 학습했던 뭐 메타노드 개념으로 설명하면 여기에 SJ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웨이티드 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지나가면 이때 아웃풋을 우리는 ZJ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에러가 이제 흘러 들어올 텐데 그 사실은 그레디언트의 형태로 우리가 에러를 이제 흘려줄 텐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 에러가 SJ에 대해서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고 우리는 ZJ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정확한 식을 한번 대입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에러 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에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ZJ라고 하는 것은 그 시그마 안에다가 뭘 통과시키냐면 SJ라고 하는 시그널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미분을 한번 필요하다면 수행을 해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으로 이 텀을 이렇게 미분 오퍼레이션 안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2k 제곱을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와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분의 1을 곱해주는 이유이기도 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전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시그마 SJ라는 것을 시그마 SJ를 SJ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시그마 프라임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이 뒤쪽에 있는 이 팩터 얘를 앞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매개 변수 SK를 써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팩터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K라고 하는 것은 K번째 출력의 에러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게 레이블이고 이 부분이 모델의 K번째 아웃풋이 되는 것이고 그 둘을 뺀 것이 2K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K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웨이티드 썸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SK란 K번째 아웃풋 뉴런의 시그널 값인 것이고 걔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 있던 즉 히든 뉴런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을 그 웨이트 고려하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럴넷 구조를 그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팩터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에 요 2K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SK에 대해서
시그마 SK 빼기 YK를 미분해 주는 거니까 YK는 날아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시그마 프라임 SK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만 남고는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WKJ, J번째 히든에서 K번째 아웃풋으로 가는 그 부분만 이렇게 WKJ라고 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델타 K에 해당함을 우리는 이 전 섹션에서 학습을 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맨 아래에 있는 표현과 같이 됩니다. 델타 K 시그마 프라임 SJ 곱하기 델타 K 곱하기 WKJ의 모든 아웃풋에 대한 합인 거고요. 이것은 별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SJ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흘러가서 예를 들면 여기에 ZJ가 있는데 이 ZJ라는 것이 여러 개에서 시그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중에 하나의 웨이트를 WKJ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즉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서메이션 기호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K번째 가닥, 이 부분이 이제 K번째 가닥이고 1로 들어가는 값은 델타 K가 될 거예요. 그렇죠? 델타 K란 K번째 뉴런, 아까 K번째 아웃풋 뉴런이 있었고 그거의 SK의 역방향일 때 델타 K라고 했죠. 결국은 에러가 흘러 들어온 게 델타 K로 농축되어 있더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델타 K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거기에 곱해주는 게 WKJ이겠죠. 그죠? 그런 것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 서메이션이 있는 거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SJ에서 이밸루에이션 한 우리 이 값, 그죠? 요게 S 프라임의 SJ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다시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여기 파란 부분에 들어오는 에러 값이 이 부분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닥에 있으면 그 가닥의 모든 델타를 앞에 W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다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 앞에 이렇게 순방향 SJ, 순방향으로 우리 구한 시그널 SJ에서 이밸루에이션한 시그마 프라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꽤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뒤쪽에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거 계산으로 풀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시험에 이런 걸 유도하라고 나오면 시간만 많다면 이렇게 실제로 정갈하게 다 전개를 해서 얻어내면 좋겠죠.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동일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어서 그것을 곧 설명해 주겠습니다.